캐스톤 디자인 D8조 빔 프로젝터 스크린용 스마트 윈도우 최종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먼저 프로젝트 개요와 내용, 그리고 결론, 부록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AI 발전에 따라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면서 운전자의 전방주시 중요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투명할 필요가 없어진 자동차의 전면 유리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추가로 커튼홀 형태의 건물이 늘어나면서 에너지 효율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투과율을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윈도우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전자식 블라인드 정도로만 사용되어 그 활용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 요소를 합하여 만약 투과율 변화가 균질하고 충분히 빠르고 크게 변한다면 자동차의 전면 유리를 하나의 스크린으로 활용하는 디스플레이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빔 프로젝터 스크린용 스마트 윈도우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시스템 구조입니다. 스마트 윈도우는 액정을 전극과 유리를 감싼 구조인데요. 저희는 이 액정층으로 폴리머 스테빌라이즈드 리퀴드 크리스탈, 한국어로는 고분자 안정화 액정을 사용했습니다. 앞으로 이 고분자 안정화 액정을 언급 시에는 PSLC라는 약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PSLC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네마틱 액정은 전체 대부분을 차지하며 전기장을 가했을 때 일정 방향으로 재배양되는 성질을 지닙니다. 다음으로는 고분자 네트워크입니다. 이 고분자 네트워크는 액정에 첨가된 약간의 모노머가 UV 노광에 반응하여 형성되고 액정 구조를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모노머의 종류와 함량은 PSLC의 성능을 좌우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는 한 학기 동안 이 모노머의 비율을 조절하며 최적의 배합들을 찾는 실험을 반복했고 그 결과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SLC는 다양한 동작 방식이 존재하는데 저희는 평상시에는 투명하여 유리로 사용하고 필요시에만 스크린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전압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액정이 정렬되어 일반적인 유리와 같은 투과도를 보이고 전압을 인가하였을 경우 불투명해져 빔 프로젝터 스크린으로서의 동작하는 PSLC를 활용하였습니다. 목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투과율 변화입니다. 전압을 인가하지 않았을 때는 투과도가 높아 일반적인 자동차의 앞유리로서 기능해야 하고 전압을 인가하였을 때는 불투명해져 빔 프로젝터 스크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저희는 그 목표를 전압을 인가하지 않은 투명 상태에서는 높은 투과율인 75%, 전압을 인가하여 불투명한 상태에서는 5%로 결과적으로 투과도 차이 70% 이상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빠른 응답 속도입니다. 자동차의 유리와 스크린 상태간 전환이 빠르게 일어나야만 사용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고 사용자가 답답함을 느끼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전환 시간 목표를 1초 이내로 설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균질한 화면입니다. 투명한 상태에서든 불투명한 상태에서든 화면이 균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특정 위치를 나누어 각 부분의 투과율 편차가 10% 이내가 되도록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면적화입니다. 기존 2.5 x 2.5 샘플을 사용하였는데 대면적화의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해 5 x 5 샘플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목표들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다음으로 1학기까지의 진행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 최적화입니다. 세척, 근로 계산 등 공정 과정에서 나오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수율을 높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PSLC의 성능을 좌우하는 모노머의 종류와 배합비에 따른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BPFDA 1%, DB 2%에서 첫 번째 목표였던 큰 투과율 변화, 두 번째 목표였던 빠른 응답 속도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우측 그래프가 1학기의 결과입니다. 먼저 투과율 변화는 전압 인가 전 80%, 인가 후 2%로 투과율 변화 78%로 목표였던 70% 이상의 투과율을 달성하였고 다음으로 응답 속도 역시 335ms로 목표치인 1초 이내를 달성하였습니다. 반면 세 번째 목표였던 균질도는 달성이 미흡했습니다. 우선 측정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샘플 사진에서 4개의 모서리에 보이는 동그란 자국은 접착제인 노화입니다. 이 노화가 겹치지 않게 측정 위치를 5개로 정하고 각 위치별 투과도를 측정했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선과 같은 자국을 찾을 수 있으며 이는 데이터로도 드러납니다. 우측 그래프는 각 부분별 투과율입니다. 온 상태에서는 모든 부분이 거의 같은 투과율을 보이지만 오프 상태에서는 최대 편차가 15%로 목표치인 10% 이내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1학기 결과였으며 이제부터 2학기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기 달성을 실패하였던 균질도는 논문을 참조하여 새로운 공정 과정인 레피드 쿨링을 도입하여 위치별 투과율 편차 7%로 맞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대면적화의 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앞선 목표 3가지를 모두 만족하면서 기존 샘플보다 큰 5x5 샘플을 제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각 목표 데이터는 이제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용액을 주입 시 오일 스트랙 디펙스라는 선과 같은 자국이 생기며 이 자국이 부분별 투과도의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레피드 쿨링을 이용해서 샘플의 온도차를 만들면 액정이 정렬되어 이 오일 스트랙 디펙트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샘플이 기존, 하단이 레피드 쿨링을 적용한 샘플입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데이터 측정 결과 기존 15%의 부분별 투과율 차이에서 7%로 줄어들며 10% 이내였던 목표를 충족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의 네 번째 목표인 대면적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면적화는 확장된 면적인 5x5에서도 기존의 목표들을 전부 충족해야 하기에 대면적 샘플 제작 후 목표 1, 2, 3에 대한 측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투과율 변화입니다. 투과율 변화는 그림과 같이 세팅을 한 이후 솔랩 장비로 VT 그래프를 이용하여 고정 특성을 확인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투과도 변화 70% 이상이었습니다. 측정 결과 전압 인가 전 투과율 77%, 인가 후 2% 이하의 투과율로 목표한 투과율 변화치를 달성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변환 속도 측정입니다. 변환 속도 측정은 최대 최소 투과율 차이를 기준으로 90%, 10% 지점을 점으로 표시하였고 지점 사이의 거리를 전환 속도로 측정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1초 이내의 전환 속도였습니다. 측정 결과 하강 시간 약 41ms, 상승 시간 385ms로 목표한 1초 이내의 전환 속도를 달성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균질도 측정입니다. 저희의 기존 샘플인 2.5 x 2.5 샘플은 총 5개의 부분별 투과도를 측정했지만 대면적 샘플은 각 부분별 간격은 그대로 유지하여 측정 개수를 늘려 더욱 세밀한 측정을 하였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10% 이하의 투과도 편차였습니다. 기존 2.5 샘플과 마찬가지로 레피드 쿨링 공정을 통해 8%의 투과율 편차로 목표한 균질도를 달성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진행한 신뢰성 측정입니다. 투명 불투명 상태를 여러 번 변환 후에도 기존의 성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함수파 발생기의 버스트 모드로 500회 온오프가 반복되게 설정하였습니다. 이때 인가 전압은 앰플리파이어 증폭기를 사용하여 포화 전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우측 측정 결과 500회 구동 이후에도 기존과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였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샘플의 데이터는 5x5 대면적 샘플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샘플의 투과율 변화는 75%로 목표였던 70%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응답 속도는 385ms로 목표였던 1초 이내를 달성했습니다. 균질도의 경우 부분별 투과율 편차가 8%로 목표였던 10% 이하를 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x5 샘플에서도 기존의 목표들을 전부 달성하고 성능을 유지했습니다. 5x5 중간 발표 샘플입니다. 전원이 인가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뒤의 그림이 선명하게 보이는 모습입니다. 반면 전압을 인가한 이후에는 투과율이 낮아져 그림이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시연 사진은 전압을 인가한 이후 스크린으로 활용한 모습입니다. 빔 프로젝터를 쏴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로고를 확인할 수 있으나 중간 발표 때 교수님께서 샘플이 살짝 뿌옇게 보인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셀 최적화 및 기존 프로젝터 대비 해상도가 높은 프로젝터로 교체하였고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발표 이후 전시회에서 시인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프로젝터를 변경하였고 비교를 위하여 완전히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좌측은 이전에 사용했던 프로젝터, 우측은 변경한 모습입니다. 우측 사진은 프로젝터의 광도가 매우 높아 휴대폰 카메라로는 완벽히 담기지 않았으나 실제 육안으로 확인하였을 때는 매우 뚜렷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전보다 높은 해상도의 프로젝터를 활용하여 시인성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5x5 최종 샘플입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원이 인가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뒤의 그림이 선명하게 보이는 모습입니다. 전압을 인가한 이후에는 투과율이 낮아져 그림이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빔 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시연 결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로고를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잠시 후 영상에서도 시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사항입니다. 2025 고분자학회 추기학술 대회에 전시한 포스터의 사진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며 시연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